현재 미국 정계의 최대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대북 문제에 힘썼던 존 볼턴이 바로 그 폭로의 주역인데요. 볼턴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레이건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공화당 정권에 충성해왔습니다. 볼턴은 그 누구보다도 북한과 중국의 강경론을 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고통스러워하는 유엔 대북 제재, 이 제재안의 초안을 볼턴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시절에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그야말로 역대급 초강력 제재였죠. 여러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하다면서 북폭론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군사행동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면서 확실하게 선언해왔죠. 중국 정권에도 아주 강경하게 나왔던 미국 내 대표적인 반중 인사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재검토를 주장해왔죠. 대만과 다시 수교를 맺고 미군을 주둔시켜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들을 훔쳐왔다면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강경한 태도로 북한과 중국을 대온 존 볼턴.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고 그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슈퍼보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중국 독재자 시진핑 등과 거래를 한 사실을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볼턴은 작년 9월 10일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서 사임합니다. 볼턴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지만 트럼프는 계속 북한을 감싸는 제스처를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갈등설이 나오다가 결국 사임으로 이어졌죠. 이후 볼턴은 본인이 백악관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회고록 The Room Where It Happened를 집필합니다.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는 분노하면서 책이 출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송전까지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볼턴의 출간을 허용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온 걸까요? 이 책이 일반인에게 정식 판매되는 건 오는 6월 23일부터지만 이미 주요 언론들과 인사들, 싱크탱크 등에서 이 책을 확보해서 관련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먼저 중국 관련 논란이 큰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자신의 재선 승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여기서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는데요. 트럼프는 화제를 다가오는 미국 대선으로 전환하면서 시진핑에게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중국의 경제력입니다. 중국 측에서 미국산 콩과 밀의 구매를 확대해주는 게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가 농업 종사자였죠. 시진핑이 요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다 이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전부 다 미국 민주당이 중국을 싫어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기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뉘앙스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재선 승리를 위해서 시진핑의 환심을 사는 과정에서 중국 신장 지역 수용소 건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 등의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죠. 노동교화, 징벌, 세뇌 등이 그 목적입니다.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짓거리와 비슷하죠. 이런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중국을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시진핑과 대화 중 수용소 신규 건설 문제가 나오자 트럼프는 중국 정부는 하던 대로 계속 건설을 해야 한다면서 exactly the right thing to do, 그러니까 아주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자유진영의 선두에 있는 미국의 지도자가 중국 독재자의 인권 탄압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수용소를 새로 짓는 게 잘하는 거라면서요. 트럼프 자신의 재선 승리를 위해서 중국 독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시진핑이 무역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기로 하자 트럼프는 시진핑이 300년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열심히 축켜 세우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장비로 정보를 빼내다가 적발되어서 금지령이 내려졌던 화웨이 사건 기억하시죠? 트럼프는 중국 통신회사인 ZTE와 화웨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요 기밀들을 훔쳐온 이들과 재거래를 하도록 돕는 게 재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선 승리를 위해서 미국 주요 기밀들을 훔쳐온 중국 기업들을 도우려고 한 겁니다. 홍콩 문제에 대한 토론이 나오자 트럼프는 여기에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고 천안문 사태에 대한 성명 발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를 콕 집어서 15년 전 일인데 누가 신경 쓰냐 따위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15년 전이 아니라 31년 전입니다. 볼턴은 트럼프에게는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충격적인 폭로 내용들만 봐도
미중 무역전쟁이니 중국 견제니 말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재선 승리를 위해서 중국 독재자와 딜을 한 정황이 드러나죠. 트럼프의 비밀스러운 친중 행보만큼이나 충격적인 건 북한 관련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축소 또는 종료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참모들과 장군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그 누구도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상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이를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 직후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비용이 절감될 거라면서요. 미군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담 이후에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애초에 왜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했는지, 왜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사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들을 보면 그리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도 있죠. 한국 보수 진영은 트럼프가 보수로서 대한민국을 구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고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 때부터 그런 말들을 해왔죠. 북한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그건 그 지역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고 미국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 키리졸브, 독수리, 비즐런트 에이스 등 대표적인 한미연합 훈련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죠. 독수리 훈련의 경우 무려 44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거였는데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아서 주한미군 관련도 축소 절차를 밟아가고 있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영상들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영상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 보수 진영의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미국 민주당에서 나서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견제해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최근 같이 갑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임의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참고로 주한미군의 슬로건 같이 갑시다에서 따온 법입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가 원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최소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주한미군 감축 금지 법안 등을 국방수권법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죠. 미국 민주당이 수많은 법안, 활동, 연설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를 견제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볼턴의 폭로로 돌아가 보죠. 볼턴에 따르면 깜짝 판문점 회동도 전부 트럼프의 변덕이었다고 합니다. 자유진영의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이 불법 무력 독재 집단의 땅을 밟고서 그 독재자와 화친한 것, 역사적으로 봐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 모든 일이 미국 정부 내 사전 논의 없이 그냥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트윗을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볼턴을 비롯해서 백악관 비서실장 등 국무장관 등 그 누구도 이런 돌발 행동을 예상치 못했고 무책임한 트윗 하나로 독재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스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쇼를 한 트럼프.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불법 독재 정권을 인정해주고 김정은을 보고 그가 자신의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등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등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간 미국이 지키고자 싸워온 가치들을 짓밟은 행위이고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절망시키는 일이자 동맹을 모욕한 행위입니다. 주요 참모진들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데도 트럼프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이런 평화쇼를 두고 자화자찬만 해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죠. 그래놓고 최근 김여정이 나와서 연락소 폭파하고 대남 관계를 적대 관계로 바꾼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와서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자기 책임이 아니랍니다. 평화 사기쇼에 동참하면서 자기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 자기네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랍니다. 트럼프는 문재인과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정통성과 필요성을 부정해왔고 계속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해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원했죠. 이중성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시진핑과 거래를 하기도 하고
평화쇼를 위해서 세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과 화친하며 그들 불법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보수 정권에서 활약해온 진성보수 존 볼턴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진영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지금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할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트럼프의 임기, 재선에 실패하면 이제 곧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을 보시죠. 이제는 팩트와 희망사항을 구분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